부산에 나오셨어요? 양치하러 왔어요. 네, 구경도 하시고. 이제 가셨어? 살맛나는 민생 정치를 위해 소신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김한정 의원. 지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민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치는 소통이죠. 사람 사이에 길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부터 마음을 열어야 되고 끊임없이 듣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굳건한 의지. 말보다 실천으로 답하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김한정 의원의 정치 행보를 따라가 본다. 이른 아침 바쁜 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김한정 의원. 국회 일정에 여유가 있는 날이면 남양주에서 국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한다. 살기는 좋은데 우리가 좀 대중교통이 아직 좀 불편하죠. 예. 출근할 때 어제는 여기가 내가 10분 일찍 나왔는데도 버스 한 번에 세대를 맞습니다. 한 번에 못 할 때. 세대를 보내 세대를 보내면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예. 네 대째 탔어요. 예. 서울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한 번에 버스를 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 이렇게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김한정 의원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출근길 버스에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제일 양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예. 어떤 때는 막 몇 시간씩 걸려요. 저도 한번 지각했어요. 관리비를 차감해줘라.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버스의 배차 간격, 소요 시간 등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김한정 의원. 직접 부딪히며 보고 들은 출근길 풍경은 그의 의정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 남양주는 지금 곧 70만이 되는데 아침에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길이에요. 저 역시 출근을 해보면서 그런 공감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아이고 더 빨리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출근하자마자 김한정 의원은 보좌진과의 회의를 소집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며 느낀 것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시민들을 접촉해 보면은요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불편이 교통불편이에요. 8012는 보면은 배차 간격 10분 정도는 뭐 인내할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아침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됐던 버스 부족 문제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해결에 앞장선다. 임시버스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거 아니에요. 낮에는 수요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임시버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차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있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김한정 의원. 그가 이렇게 남양주 지역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남양주가요 지금 거의 70만 도시로 성장했거든요. 급속히 인구가 성장하면서요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교통, 문화, 교육, 환경, 인프라가 인구 속도를 잘 못 따라와요.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내 노력으로 또 내 성의로 내 성실성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여지가 아직 있어요.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거든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공보비서를 시작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김한정 의원. 20대 총선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과 나라의 일꾼이 되는 꿈을 이룬 그가 생각하는 정치 신념은 무엇일까? 정치는 소통이죠. 사람 사이에 길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꽉 막힌 관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 난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역시 나부터 마음을 열어야 되고 끊임없이 듣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항상 열고 집중하는 한 영엉뚱한 곳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스승을 만나러 온다는 김한정 의원. 바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25살에 제가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 비서로 발탁이 돼서 상당 기간을 여기 동교동 댁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밤에 당직도 서고요. 또 제가 연설문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상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구술해 주시면 제가 받아서 정설을 하고 초안도 만들고. 지난 198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김한정 의원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수많은 역사적 현장에 함께했지만 유독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사실 두려운 길이었어요. 심각한 도전이었죠. 사실 모험이었습니다. 가까이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또 제가 심부름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한 행운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그의 비서로 살아온 김한정 의원에게 인생의 길잡이자 큰 스승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정치에 뛰어든 김한정 의원은 꼭 해결해야 할 숙제 하나를 안고 있다. 큰 정치인들의 일생이요, 순탄치가 않아요. 항상 영광도 있지만 좌절도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더 극적이었죠. 사형 선고를 받고 정치 생명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복귀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신념이나 철학뿐만 아니라 그 내면 세계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한테도 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일정과 지역 민생을 살피다 보면 여유롭게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오늘처럼 잠깐의 여유가 날 때면 책부터 꺼내드는 김한정 의원이다. 저는 뭐 독서를 게을리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요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쌓입니다. 이게 제가 다 숙제들이에요. 물론 많은 부분에 지금 제가 읽은 책도 다시 보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국회 도서관에서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대출왕상을 받았어요. 이게 국회 도서관 영최우수 의원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는 상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기쁜 상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상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칠판 가득 적어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들이다. 제 이 숙제판입니다. 예, 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갔던 주요 사업들, 이것 외에도 더 있지만 핵심 사업들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소음 문제라든지 또 자전거 도로라든지 뭐 할 일이 태산이죠. 하나하나 지금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한정 의원이 관할하고 있는 곳은 별내면, 진저읍 등 남양주 북서쪽, 서울과 근접해 있지만 지역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곳은 김한정 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연장 공사 현장. 현재 약 80% 정도의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됐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도심을 오가는 데 있어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부분은 발파해가지고 뚫고 나가나요? 폭약 같은 거 관리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지하철 4호선 연장 구간입니다. 지금 4호선 종점역이 노원구 당고개역이잖아요. 당고개역이 이 불암산 이 지하 구간을 뚫고 나와서 우리 별내 신도시를 거쳐서 진접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가
진접, 오남, 별내가 지하철이 다니는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김한정 의원. 그가 원활한 공사 진행만큼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안전이다. 공사 구간 중에 1공구가 제일 공사가 까다롭고 힘든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을 맞추고 어려운 난공사에 또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 없이 그렇게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40주로선 국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로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릉 내가 교통 혼잡이 심하잖아요. 출퇴근에 구도로가 아주 병목 현상이 심합니다. 47번 우회도로 구간까지라도 조기 개통을 희망을 하는 요청들이 많아요. 네. 전체적인 부분적으로 교통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은 하는 방향으로. 예.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항상 제일 심각한 문제죠.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이 47번 국도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 진접의 이 아파트 급증한 인구들의 교통 불편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출근 시간은 좀 막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원하게 뚫린 자동차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저쪽 임송까지 임송 거기도 지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그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김한정 의원. 남양주를 교통도시로 바꾸고 싶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교통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교통도 복지입니다. 삶의 질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 사회가 살기 좋은 도시로 되는 중요한 요소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라든지 또 정책 아이디어의 개발이라든지 또 시와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주말 아침, 김한정 의원은 아내와 함께 남양주 인근의 한 수목원을 찾았다. 겨울색이어가지고 나무들이 조금 이게 녹음이 우거지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아직 여기는 푸르고 좋잖아. 이 정도 숲도 흔치가 않아. 여유가 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는다. 그에게 이런 시간은 의정 활동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 지금의 김한정 의원이 있기까지 집안의 가장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아내. 지금도 그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저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이대 학생들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이대 교수님하고 이런 청문회 때 그런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런 멘트를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은 김한정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김한정 의원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화여대 학생이 보낸 겁니다. 김혜숙 교수님은 경찰 투입과 학사 비리 관련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김혜숙 교수님까지 비리 교수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부디 청문회에서 교수님 노고가 컸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정도로 모셔야 되는데 정인으로 앉아 있으니까 문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대생들한테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 문자를 소개했고 또 그 김혜숙 교수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렸죠. 많은 이대생들이 그 이후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주고요.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들이 칭찬받기가 안 쉬운 시대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역구 남양주가 아닌 전남 목포를 찾은 김한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세월호 인양 현장을 방문한 것인데 세월호 선체가 목포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육상 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에 현재 세월호 인양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육상 거치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저기 휴대폰을 다시 추가로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찾았습니까? 한 개. 딱 한 개입니까? 근데 지금 그 실종자 수색하는 단서도 될 거고 또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그 자료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체 조사위와 부가적 처리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도군 때처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양 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수습자의 수습. 다급한 마음과는 달리 작업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선체 내의 상황을 확인이 돼야지 진입로를 몇 군데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안전이 전혀 확보가 안 된다. 특히 발 밑에보다는 머리 위에 쪽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 위에 선체를 드러낸 세월호의 모습을 마주하고 가장 마음 아파할 이들은 미수습자 가족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털어놓는다. 일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는 이사처리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형님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저희 손으로 다 해갖고 찾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는데 사실 너무 피가 많이 지쳐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에서 또 아픔을 겪은 국민의 마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기술적인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직도 가슴이 아프죠.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던 일인데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육상 거치가 완료되고 수색과 조사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서 이 세월호 의문이 풀리고 다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재난, 또 사고, 또 이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며칠 후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수시로 이곳에 들른다. 힘들어요. 이렇다 보니 김한정 의원과 상인들 사이의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거 뭐 아래예요? 아 이건 뭐 냉이? 순박이. 순박이? 이게 보면 입맛 똑같이. 아 이거 뭐해 먹어? 나무? 살짝 데쳐서 새콤달콤한 좋은 인삼보다 낫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또 이것도 파네 오늘. 시장에 나올 때면 이렇게 물건을 사가는 일이 많다. 이러한 소탈한 모습에 지역 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김한정 의원을 더욱 반갑게 맞는다. 이 동네 살거든. 너무 좋아. 그래갖고 지지하고 있어. 그래갖고 친구들도 막 좋아해. 어떤 뭐 영업을 위해서 뭐 어떤 대화를 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뛰는 그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얘기 말씀하시죠, 뭐. 장 잘 보세요. 가까운 이웃처럼 허물없이 만나고 작은 민원 하나도 귀 기울여 듣는 김한정 의원. 그들이 하는 말에 고개를 돌리는 법이 없다. 뭐가 많이 들었어요? 항상 안 돼요. 의원님 저기 뭐야. 우리 여기 5일장 뭐 좀 어떻게 좀 활동하고 있는 맨날 반복하니 뭐하니 이러니까 맨날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당연히 그래요. 예. 그 의견을 좀 저도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의견을 모을 테니까 좀 대셔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장기 침체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장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 전통장은 더 힘듭니다. 경제가 안 좋고 서민 생활이 힘든데
도대체 정부에서 뭐하냐, 정치권에서는 뭐하냐, 국회가 도대체 뭘 하냐, 민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김한정 의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지역 사무소를 옮겨 새로 문을 열게 된 것인데 처음 그 마음을 다시 되새겨본다. 간판은 국회의원 김한정 사무실로 걸어놨지만 여러분들의 사무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이고 남양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요구해야 될 내용들을 다 담아낼 그런 민주적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무실을 내 사무실이다 생각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김한정 의원. 진정한 민생 정치를 위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운 행동하는 양심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는 사회입니다.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현명해졌고 똑똑해졌고 또 용기가 생겼습니다. 국민적 기대감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쉼없는 소통,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는 김한정 의원. 뚝심 있는 그의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못 날아가시고 파이팅 하세요. 국립수목원 파이팅! 고맙습니다.